한국의 최강 드림팀이 또 하나의 세계대회 우승을 위해 황해를 건너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청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회 출란베 세계바둑 선수권전, 우리나라의 원성진 구단과 중국의 탄샤오단의 대국을 박승철 7단의 도움 말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어졌던 세계대회에서 한국의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에게 나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좀 참패를 당했죠. 네. 농심배부터 시작해서 LG배도 이창호 구단이 무너졌고요. 또 황룡사 쌍등배도 그렇고 또 BC카드배, 바이링배,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초상부동산배 연전연패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의 이제 바둑 팬들은 한국 바둑에 이제 위기 신호가 왔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작년에 너무 네. 다 이겼어요. 작년에 결승 무대에서 전승을 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성적이 너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우에 앞서 먼저 대회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회 출란베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는 중국 기원이 주최하고 출란그룹에서 후원합니다. 24강 본선 토너먼트고요. 결승만 3번기로 진행됩니다. 네, 전기 시드는 3명인데요. 우승자인 이세돌 구단과 그 다음에 준우승자인 중국의 시에어 구단, 그리고 구링이 선수가 이제 3, 4위전에서 이겨서 또 시드를 받았네요. 네, 국가 시드 한국 5, 중국 8, 일본 5인데요. 재밌는 것이 한국이 일본보다 적었었는데 이번에 좀 항의를 공식적으로 해서 5대5로 맞췄다고 합니다. 네, 우승 상금은 15만 달러고요. 대국 규정은 각자 3시간, 1분 초읽기 5회이며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1회전 대진표인데요. 한국의 강동윤 선수가 천야오회와 대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국인 원성진 구단과 탄샤오 선수.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는 최철환 구단과 양징 선수인데요. 아마추어 선수라고 하네요. 네, 미주, 유럽 이쪽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1회전이 지나면은 진정한 한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석 선수와 일본의 사카이 히데유키 선수의 대국도 있고요. 네, 두 선수 비교표인데요. 원성진 구단은 올해 27세로서 자국 랭킹은 5위고요. 두 선수 첫 대결로서 2012년 전적은 3승 8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네요. 네, 삼성화재배 우승이 기억이 남고요. 상당히 강한 기사입니다. 탄샤오보다는 좀 어린 기사인데요. 랭킹이 1위로 높고요. 올해 성적도 참 좋네요. 네, BC카드배 올라가 있고요. 작년 국내 기전 3관왕입니다. 최다관왕이었고요. 농심 신라면배. 떠오르는 그런 중국의 비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이 이제 작년에 삼성화재배에서 구리 구단을 제치고 우승을 하면서 한국팀 선수들에게 큰 놀라울 만한 성적을 안겼죠? 네, 원성진 구단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고요. 네. 한국으로서도 중국을 이기는데 많이 도움을 줬는데요. 요즘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이 요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데 아마 이 판을 계기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 탄샤오 선수는 중국에서 이제 떠오르는 이제 신의 기사인데 시에어 구단하고 같이 동률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점수가 같아서 공동 1위고요. 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어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요. 그 중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기사의 대국 내용 무척 궁금한데요. 대국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제9회 출란베 세계바둑 선수권전은 중국의 장수성 사이저우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탄샤오 한 해 한 해 외모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청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 개막전이었나요? 전야제 행사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 대표팀으로 이제 선발전에 참여했던 이제 청하 구단이 이번에 이제 본인도 떨어졌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한국팀에서 이창호 구단이 떨어졌는데 그 이창호 구단이 이번 대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이제 이창호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좀 다소 이창호 구단 팬들이 보기에는 좀 씁쓸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창호 구단이 매년 참가를 하다가 이번에 선발전을 탈락을 하면서 좀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번 LG배도 그렇고 농심배에서도 주장으로 나온 것도 그렇고 참 뭔가 거인의 퇴장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네. 네, 초반 모양은 이제 서로 그 모양을 키워나가는 네, 형태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식을 펴갔고요. 손흥민 구단은 상대의 모양을 깨는 것보다 자신의 모양을 먼저 키우는 그런 포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 열렸던 세계대회를 보면요. 특히 한중전에서 우리나라 기사들이 초반에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요즘 특히 그 9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 신예 기사들에게 불과 15세밖에 안 된 기사가 한국의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기보를 봤는데요. 네. 내용도 거의 완패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이원영 선수만이 중국의 선수를 이기고 전패를 했거든요. 네, BC카드배였죠. 네,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뭐 바둑계 안팎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장고바둑의 부재라든지 좀 다들 속기 위주거든요. 그런 것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고바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에 양재호 사무총장님이 계획을 네.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단 랭킹 10위 내에 10명 내의 기사들을 모아서 중국 정상급 기사들의 기보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회를 만들겠다고 신문에 인터뷰도 하셨고요. 또 워낙 이 속기바둑이 득세를 있던 장고바둑도 지금 속기바둑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은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상변 쪽에 상당히 모양을 많이 펼쳤는데요. 백도 지금 그 흑의 모양에서 삭감에 여념이 없네요. 네, 공격을 하는데요. 방향이 일단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백을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그럼 포인트는 우변 쪽의 흑 모양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실전에서는 앞으로 진행 매수가 흑이 좀 우변 쪽으로 백을 몰고 가는 그런 진행이 됐거든요.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공격을 할 때는 자기의 모양을 깨면서 하는 것은 좀 모험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모양으로 상대를 몰지 말라 이런 것이 격언에 있는데요. 탄샤오 오단이 약간 그런 면에서 실수를 좀 하네요. 네, 어쨌든 최근에 세계바둑 대회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국 바둑에서 특히 90년 이후에 출생한 기사들이 특히 신예 기사들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바둑 붐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도 많이 다르고요. 한국도 좀 일본이 예전에 최강국이었다가 점점 국민 소득에 비례해서 네. 바둑은 반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약해졌는데요. 중국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올림픽 딱 20년 차이 납니다. 88 올림픽과 2008 베이징 올림픽 20년 차이 나고요. 뭔가 수준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 그 어린이 바둑 교실이라든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상해나 뭐 이런 곳에 한번 가봤는데요. 바둑 학교만 네, 뭐 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바둑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뭐 영어 학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바둑을 일단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그런 학생들 중에 뭐 몇 명만 천재기사가 나와도 대단한 위협이 되는데요. 중국은 참 하여튼 바둑 붐이 좀 그런 면에서 어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백이 상변에서 이제 큰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덧 거의 뭐 수습이 된 형태 같아요. 네,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많이 숨어 있었는데요. 지금 서로 타협을 했지만 흙이 좀 불만인 그런 모습으로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좌상의 실리가 커 보이긴 하지만 일단 중앙 백대마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이 좀 두터워 보이네요. 네, 흑이 좌상귀에서 빵따냄을 하면서 상변 전투가 일단락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수순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중국식 포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변형된 그 형태인가요? 네, 요즘은 상당히 많이 둡니다. 한참 유행을 하다가 요즘 또 이렇게 날일자 많이 갔었는데요. 네. 걸치거나요. 많이 뒀었는데 뭐 많이 나오던 그런 수법입니다. 네, 여기는 낮게 두는 게 보통 이제 약간 이색적이네요. 네, 낮게 두는 것이 보통인데요. 원성진 구단이 요즘 좀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상부동 상배도 그렇고 좀 연패 중이기 때문에 약간 기분 전환이랄까 약간 비틀어본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보통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날일자를 둘 수도 있고 벌려갈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네, 이렇게 눈목자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진행이 있는데요. 뭐 일로 걸쳐갈 수도 있고요. 이 진행은 뭐 어느 누가 와도 이 수가 정수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백도 귀를 굳혔고요. 네, 뭐 취향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어려운 선악을 논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흑이 모양을 키웠을 때요. 실전에는 이제 일자로 받았는데 이렇게 눈목자로 크게 씌워가는 수는 어떨까요? 네, 일단 일감인데요. 일단 눈목자를 하려면 먼저 붙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흑이 입구자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고 네. 나오네요. 그러면 나와서 끊는 수가 있습니다. 네. 끊는 수가 있는데요. 이 붙여있는 교환이 없으면 백이 상당히 곤란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흑이 안 되는 것이 끊고 나서 끼워서 환격으로 잡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목자를 가면 흑은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그럼 이제 지켜야겠네요. 네, 지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간다면은 실전에 이렇게 둔 것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흙을 두텁게 해주는 면이 있고요. 특히 이 붙임수는 상변 흙 모양을 깰 때 악수죠.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날일자로 만족을 했습니다. 지금 날일자로 둔 거는 이제 그와 같은 뜻이 숨어져 있었는데 네. 모양을 키웠고요. 뭐 탄샤오다는 굉장히 속기판데요. 일단 건강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서로 모양을 키운 상태에서 이곳에 딱 착점을 하고 나니까 이 돌을 못 잡게 되면은 흙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 아닐까요? 네, 공격을 하면서요, 잡으러 가기는 좀 부담이 되죠. 프로바둑에서 대마가 잡힌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공격을 잘해서, 좌변집이라든지, 딴 곳을 두텁게 만들면 되니까요. 네. 일단, 근거를 없앴고요. 네, 여기서 지금 두 칸 뛴 수가
네, 흙의 모양에 어떤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건너붙이는 수라든지 들여다보는 수라든지 또 한 칸 뛰는 수가 모양이 좋거든요. 그런 수를 노린 수고요. 이 수를 안 둔다면 이 날일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별로 깬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 두 칸이라든지 날일자는 좀 지금 얇고요. 중간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멀찍이 씌웠는데요. 상당히 좀 독특한 감각입니다. 네. 탄샤오 5단이 중국의 좀 천재 기사고요. 그래서 좀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승부 호흡인데요. 중국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씌워가는 것은 나와서 별로 후속 수단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씌운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하게 뒀죠. 네. 보통은 이렇게 뭐 한 칸을 떼어서 지킨다든지 하면은 흙도 좀 얇으니까요. 백도 뭐 뛰어나가고 이런 식인데 중앙을 일단 씌우긴 씌우되 좀 애매하게 상당히 좀 함축적인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이 자세를 잡아서 네. 네. 조금 급소고요. 흙의 모양이 좀 더 얇아진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뭐 당연한 급소고요. 상대가 손을 뺐으니까요. 네, 여기서 바로 끈차고 했습니다. 네. 뭐 끊는 수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를 하나 네. 끈차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달아놨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젖혀갔는데요. 젖혀가는 수가 약간 좀 불만입니다. 실전처럼 이렇게 한 칸 띄고 쌍립 모양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수법이 단지 좋지 않았거든요. 너무 좀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요. 좀 늦춰서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이런 식도 좋고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좀 늦춰서 공격하는 것이 좀 나아 보였거든요. 네. 실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젖히고 든 것이 방향이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쌍립되는 곳을 밀었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막상 찍고 뛰니까 네. 봉쇄를 하려다 보니까 우변집이 다 파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 발 늦추는 것이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밀면은 이쪽을 젖혀서 우변집은 지킬 수 있긴 있거든요. 네. 이쪽은 중앙은 또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좀 나아 보였는데요. 일단 공격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찍고 한 칸 띄고요. 네. 이제 와서 호구자리를 당할 수 없으니까 봉쇄는 했는데요. 일단 다 파괴가 됐으니까 잡거나 그에 준하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일단 집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흙의 공격 방법이 좀 너무 직선적이지 않았나.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깨에 좀 힘이 잔뜩 들어간 듯한 모습이에요. 네. 네, 이렇게까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어려운 자리인데요. 붙이고, 네, 지금 빠졌죠? 네. 나가는 수가 상당히 재밌는 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감은 당연히 여기서 찔러야 되거든요. 네. 찔르고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는. 네, 는다면은요. 는다면은 이쪽을 둡니다. 아, 바로 막는 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막는 것은 이게 악수가 됩니다. 왜냐면요. 끊고요. 이어야겠네요. 아, 있는 것은 이쪽을 붙여서 쉽게 안 되고요. 네.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둬야 되는데요. 이 악수가 돼 있어서 이 미는 수가 선수가 되죠. 아, 그러면 이쪽을 연결해야 네,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단수가 또 선수가 되고요. 이어야겠고요. 이쪽도 선수고요. 여기도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끝다면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아, 전체가 걸려있네요. 네, 전체가 못 살아 있죠. 그런 의미에서 흙의 입장에서요. 저 친수가 악수고요. 그냥 둬야 됩니다. 백이 치받으면은 이 교환을 먼저 할 시간이 없죠, 백이. 네. 먼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빠져놓으면은 살랐거든요. 네. 보시면은요. 받고요. 네. 밀고 맞고요. 이렇게 막는데, 그래서 이거 막는 거 선수를 하고요. 네. 받을 때 이렇게 이어놓으면은 살았습니다.
네, 궁도가 좀 넓어서. 네, 공도가 넓고 약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이 우변 쪽에서 한 누를 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상변집도 굳어진다는 얘기고 뭐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에게도 준비된 수가 있었죠. 이걸 나갈 때요. 네. 이쪽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여가면은 또 크기 좀 곤란합니다. 네. 나가는 건 이렇게 찔러서 이거는 쉽게 언제나 좀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쪽이 pun쳐서요. 차단이 되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어떻게 될까 봤는데요. 이렇게 맞고 나서요. 끊어야겠네요. 네. 넘어가고요. 이때 이렇게 가만히 단수를 치면은 흙이 곤란합니다. 네, 이쪽을 이어야겠고요. 있는다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누르면은 아, 이게 차단이 안 되네요. 네. 다 선수하고 젖혀 넘어가면은 흙이 도로 잡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걸 찔렀을 때 당연히 이쪽은 안 찔릴 수가 없는 그런 네. 자리인데 못 찔렀습니다. 이걸 못 찔렀죠. 네. 그런 의미에서 흙이 공격이 잘 안 되는 좀 엷은 모양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너무 공격을 심하게 한 다음에 공격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뒀죠. 네, 원래 공격할 때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잡기는 힘들겠지만 쉽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요. 네. 치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네, 일단 흙도 사는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받아준다면 또 늘어서 공격을 할 텐데 일단 좌변 사상 원래는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네. 과감히 손을 뺐습니다. 네, 또 귤을 잡았고요. 중앙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우변도 좀 약해졌고요. 중앙도 좀 약해졌고 귀의 맛이 생겼습니다. 이 좌상기의 실리보다는 이 한 점이 훨씬 더 큰 자리였죠. 네. 지금 여기서 실전에는 빵 따냈는데요. 네. 이걸 따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을 어깨 짚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능은 한데요. 네. 일단 보이는 실내가 너무 크고요. 이 집을 깨려면은 변이 좀 약한 맛이 있어야 네. 깨는 것이 훨씬 수월한데 지금은 백이 있던지 하면 일단 뭐 받긴 받겠지만요. 있던지 하면 실리로도 너무 크고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빵 따냈지만 그 현재 형태는 이제 백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공격을 좀 직선적으로 했고 묘한 감각을 보이면서 공격을 했는데 크게 공격 실패로 좀 백이 기분 좋은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네. 백이 좀 앞서고 있는 흐름인데요. 과연 흑이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실전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앙을 띄고 나니까요. 백의 모양이 아주 넓어졌는데요. 네, 뭐 원래 좀 두터운 자리고요. 백이 두터운에 비해서 흙이 좀 실리가 크지 않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이번에 초상부동산배로 먼저 중국에 갔다가 귀국을 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컨디션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뿐더러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뭐 국내 대회에서 뭐 최철한 구단, 박정환 구단을 대표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바이링배 예선을 참가를 해서 루이나이 구단에게 1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좀 너무 놀랄만한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그 이후로 뭐 BC카드배에서 1회전은 통과했지만 또 백홍석 구단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번에 뭐 초상부동산배에서 뭐 연패했고 아주 좀 좋지 않거든요. 네.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저력이 있는 기사니까요. 네, 백도 지금 좌변을 이제 흑에게 내주었지만 하변 쪽에 있는 백의 모양이 또다시 부풀어 오르면서 네, 좌변을 내주었지만 또 하변을 크게 키워서
대가를 찾고 있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도 둘 다 깰 수 있다면은 참 좋을 텐데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네, 아주 호쾌한 감각인데요. 네, 흑의 열분을 노리면서 일단 형태상에 급소입니다. 묘한 곳을 붙여봤죠. 하변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는데 그곳에 흑이 이제 침투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승부수인데요. 한샤오다는 굉장히 속깊하고요. 좀 천재기사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천재기사로 불렸던 러시아 구단과 약간 닮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 구단은 너무 빠른 속기 때문에 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또 뭐 세계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30대 때 우승을 하긴 했지만 좀 빛을 보지 못한 그런 기사긴 합니다. 탄샤오다는 좀 업그레이드가 된 러시아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국 기원에서 러시아 구단의 그 선례를 참고해서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중국 측의 그 경험할 만한 선수로 탄생을 한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탄샤오단이 지금 하변 쪽에서 뭔가 지금 수를 내는데 어느 정도는 수가 난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모양은 원래 좀 안 돼야 되는데요. 네. 원성진 구단이 좀 뭔가 손속을 늦추는 이유는 우상 쪽이에요. 3-3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만 잡으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탄샤오단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둔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바둑은 굉장히 약한데 중국 기원에서 감독 재량으로 먼저 내보내는 어린 기사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5, 60위권의 좀 애매한 기사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죠. 자신은 자비를 들여서 네. LG배나 삼성화재배나 참여를 하고 싶은데 TO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약할 때 저한테 져서 떨어지고 중국에 돌아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랭킹 1위까지 올리고 나니까 일단 중국 그 바둑 국가팀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어린 기사들은 뭐니 해도 그 경험을 조금만 쌓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대단하죠. 네, 일단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입단을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재 입단 대회 아까 양재호 총장님이 했던 계획 중에 또 하나가 영재 입단대 인원수를 2배로 늘리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 바둑팬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상귀 쪽에 이제 백이 그 3-3을 차지해서 이제 실내 균형이 이제 그 백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장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을 띄었죠. 네. 지금 흑이 이 정도에서 삭감을 하러 갔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힘들까요? 더 들어가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씌워가면은 못 살 것 같아요. 네, 워낙 두꺼워서요. 네, 뭐 주위에 온통 적군들밖에 없으니까요. 이 정도 해도 원래 이렇게 지키려는 좌변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변 쪽이 좀 얇죠. 약하기 네. 때문에 일단 공격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날일자를 하고요. 네, 선수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변을 깨러 갔습니다.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지킨다면 흑이 이쪽을 또 늘게 되고 하는데 뭔가 맛이 좀 나쁘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맛이 좀 나쁩니다. 원성지구단 이렇게 맛이 나쁜 바둑은 싫어하거든요. 네. 두터운 기풍입니다. 일단 네, 호구를 이것을 쳤고요. 호구를 쳤고요.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유도해서 두텁게 정리를 하려는 그런 아주 좀 함축적인 그런 수입니다. 네, 자신이 없다면 이런 과감한 수는 두기가 힘들 텐데요. 네, 형세에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아마추어들 같다면 이렇게 자기 집을 다 깨면서 둔다는 것이 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네, 뭐 좀 고도수법입니다. 다 연결을 해두고요. 일단 굉장히 쉽게 살려주긴 했는데요. 이래서 바둑이 좀 나빠졌다면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래도 바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자신하고 좀 쉽게 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쉽게 살았고요. 네, 지금 장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요. 네. 아까 이 부분에 붙여가지고 좌기축이 어느 정도 깨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뭔가 이쪽을 끝내기를 해서 이쪽에 넘어가는 수를 없앴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었을까요? 실전에 이렇게 붙여갔을 때는요. 네. 원래는 네, 이쪽을 해서 뭐 느는 수라든지 선수를 해놨으면은 수가 크게 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수의 의미는요. 이 전체 100대마가 약간 엷습니다. 뭐 나와서 끊는 수라든지 엷기 때문에 네. 한 일석삼조의 의미인데요. 하변을 보강하고요. 우변을 노려보고 있고 중앙 흙을 노리면서 좌변 백을 보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합축적인 좋은 수였고요. 실전에서는 뭐 넘겨주긴 넘겨줬는데요. 후수로 흙이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국면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두터운 모양에서 그 수를 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전에는 뭐 이 2점 잡히고 이 2점 잡히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후수로 네. 넘어갔죠. 사실 이렇게만 깨도 그렇게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 지키는 것만 해도 지불은 그렇게 큰 득이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바둑이 나쁘니까 일단 좀 비틀긴 비틀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백이 잘 두고 있습니다. 네, 뭔가 흙이 조금 수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손해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네. 크게 보면은 후수로 두고 3, 3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추어들에게 대세관과 형세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하나 찔른 수의 의미는요. 두고요. 이렇게 늘어갈 수도 있거든요. 찌르게 됩니다. 그럼 넘어갈 때 네, 끊고요. 그러면은 있고요. 자, 받아야 되는데 여길 네, 찍고 찝으면 잡히죠. 아, 이거 하나 때문에 네, 백이 자충이 되네요.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찌르면은 이 2점이 제압돼 있는데 당연히 위로 받겠죠. 네. 하지만 먼저 교환한 수는 잡히면 손해지만 네, 상당히 용의주도한 네. 수였네요. 네, 지금 실전에 이렇게 막아서 넘겨주는데요. 이렇게 젖혀 있거나 하면 넘겨지진 않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풀렸거든요. 바둑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별거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이유는 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 이걸 선수로 하고 우상기 쪽에 손을 돌렸다라면 상당히 그건 대득이죠. 대단한 전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후수죠. 그게 입장에서. 네, 대망의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로 네. 달려가서요. 이쪽은 하나 먼저 교환을 했고요. 네. 네, 이렇게 돼서는 전체적으로 흙이 오히려 얇고요. 집의 균형도 또 덤이 7집반으로 크지 않습니까? 네. 집의 gyun형도 맞아 있어서 이 바둑은 원성지 구단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탄샤오단이 뭔가 그 집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원성진 구단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대국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회 출람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의 원성진 구단과 중국의 탄샤오 5단의 1회전 대국 장면입니다.
네, 원성진구단 거의 일주일째 지금 중국에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뭐 음식도 입에 맞을까 컨디션 조절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원성진구단 중국 리그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출란배를 앞두고 그 중국 그 감독인 그 위빙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최근 그 중국 선수들이 한중전에서 중국 측이 우위를 점유를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앞서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질 수도 있다라고 좀 약간 겸손한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겸손한 인터뷰였는데요. 그래도 좀 이번 요즘 패배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어린 기사들이 너무 잘 둬요. 중국 기사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낙관적으로 한중전을 봤던 것은 중국은 층이 상당히 얇았습니다. 구리콩지에 빼고는 뭐 박문효라든지 별로 없었어요. 세계대 우승자가.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강동윤부터 시작해서 박영훈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철환 구단도 있고 박정환 구단까지. 세계대 우승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낙관을 했는데요. 박영훈 구단과 원성진 구단은 지금 거의 전성기의 마지막이죠. 30세가 넘어가면은 전성기라고 보기 힘듭니다. 25세 정도가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세대 교체가 좀 안 되고 있어요. 박정환 구단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제 어린 10대 초반의 그 초중반의 기사들이 빨리 입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룰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입단대는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지금 제일 잘 드는 자를 뽑는 선발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죠. 감독이 봤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가장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감독의 재량인데요. 중국은 공산주의라 감독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말하자면 추천 입단 제도와 같은 거네요. 네, 추천 입단제와 비슷하죠. 뭐 좀 룰을 좀 바꿔서 어린 기사를 뽑는다든지 비슷하면은 어린 기사 우선이라든지 이런 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거의 근데 감독 재량이 많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학부형들이 상당히 네,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면을 좀 본받아서 영재 입단대라고 15세 이하 대회를 만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바꾼 제도를 보면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걱정인 것은 요즘 입단하는 젊은 친구들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네, 20대 초반 기사들이 되고 있다는 했고요. 네, 초, 중반, 10대 후반. 조은영 구단이야 말할 것도 없는 만 9세 굉장히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뭐 최철환, 원성진, 이세돌 이런 기사들은 다 12, 3세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이 전성기가 지나간다면 조금 세대 교체가 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국은 3시간 바둑, 즉 중국 바둑 리그는 이제 3시간으로 짜여져 있어서 중국 기사들이 그 뭐랄까 3시간 바둑이 강한데 우리나라 대국은 이제 속기화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바둑 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중국 바둑 리그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계대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세계 기전이 3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2시간 45분인데요. 거의 그거는 좀 비슷비슷하니까 장고바둑이라고 하고 그 당시 유일한 속기 기전이었던 TV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속기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4판 중에 3판은 장고, 1판은 속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둑리그는 세계대회에 맞춰서 훈련하는 그런 셈이고요. 한국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워낙 방송 대국이 주를 이루다 보니 약간 속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요. 그거야 뭐 차차 풀어갈 문제고요. 얼마 전에 그 TV 아시아가 제도였던 30초 10회를 네. TV 아시아보다는 농심배가 더 지금은 좀 메이저 대회가 됐거든요.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그가 4판 중에 3판은 그대로 장고바둑으로 하되 한 판은 농심배 방식인 1시간짜리 바둑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것은 농심배를 겨냥한 시간 룰 교정인가요? 그렇죠. 예, 중국 그 지도부에서 농심배 TV 아시아는 우승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농심배는 아주 이기고 지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만큼 중국 리그는 세계대회 연습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변에서 계속되는 이제 패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상당히 오래 준비를 했죠. 한국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중국은 중국 리그도 한국 리그와는 좀 다르게 팀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선수들도 입단하기 전에도 계약을 하곤 해요. 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10몇 세 소년이 입단했다 뭐 신문이 나오긴 하는데 중국 바둑에서는 그게 익숙한 일입니다. 네. 15세 천재 소년이 뭐 항주팀과 계약을 했다. 뭐 익숙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그 구단제가 어느 정도 다 뿌리가 깊게 이제 자란 형태인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앞으로 차차 발전하겠죠. 네, 우리나라가 한참 세계대회를 연패를 할 때는 16연승인가를 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네, 좀 안침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 측이 절치부심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쌓였던 거를 최근에 흐름을 중국 측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져가고 있는 형세 같습니다. 한국 바둑도 하지만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변에서 백이 패를 양보하고 대신에 중앙하고 어느 정도의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네요. 네, 상당히 큰 교환이 일어났는데요. 약간 탄샤오 5단의 흔들기에 약간 흔들렸던 원성진 구단인데요. 지금 단수 친수가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 석점이 잡혀서는 바둑이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지금 중앙 흑 석점이 잡히면서 네, 지금 이제 거의 중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장면 해설을 들어보시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쪽을 돕죠. 네, 또 연결을 하고요. 네. 자, 여기서는 약간 좀 해프닝 같은데요. 이렇게 붙인 수는 기보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붙이면 찔러서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전에 이렇게 늘었다고 나왔는데 느는 수는 안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있고 네, 여기를 네.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을 해야 돼. 이렇게 있는다면은 여기 있는 것이 선수죠. 있는 수가 있어서 네, 또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쌍립을 쓰면 백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눈이 없네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벌어진 대회이기 때문에 네. 기보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이렇게 뒀고요.
네.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에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늘고 막았다고 하는데요. 약간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가변도 100일 가고요. 네, 끝내기가 아주 알기 쉽게 진행이 되네요. 네, 뭐 지금은 100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화면에서 패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을 붙여갖고요. 약간 100에 걸리고요. 네, 뭐 선수 자리고요. 여기도 하고요. 네, 끝내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끊어 잡았죠? 자, 그래서 흙이 약간 부족한 형태인데 이쪽을 젖혀갔어요. 물러섰으면은 원성진 구단이 아마 보통 덤도 7집반이라 크고요. 뭐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약간 요새 부조를 보여주는 듯이 막아갔습니다. 좀 버틸 필요가 없는 자리를 버텨갔어요. 네. 패를 진행을 했고요. 네, 색감은 여기를 쓰고요. 또 뭐 이쪽을 쓰고 여기 흙이 찔렀죠. 뭐 이쪽을 쓰고 이쪽을 쓰고요. 지금 팩감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도 중앙도 다 찔렀고 네, 찍고 여기도 먹으셨죠? 네, 먹여치고 자 이쪽을 집어갔고요. 여기를 치고요. 자 이러고 백이 때린 장면에서 흙이 이쪽을 끼어왔습니다. 지금 받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따내니까 이쪽을 따내서 바꿔치기를 했는데요. 이 결과는 백이 쉽게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따내지 말고 팩감 하나가 손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이어놨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100이 네, 따겠죠? 따내고 그리고 이렇게 패를 하는데요. 백도 뭐 팩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 뭐 흙이 이쪽을 찌른다면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막 이런데 붙여가면 또 팩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이쪽도 있고 최후엔 일로 나가는 수도 있고 좀 하지만 패는 모르는 거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버텼더라면은 국면이 흙도 뭐 이쪽 끼우는 수라든지 손에 팩감이 좀 있거든요. 네. 국면이 좀 더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네 그냥 때려가지고 이걸 따냄 당했죠. 네, 흙도 하변을 따냈지만 네 이걸 끊었고요. 중앙 쪽에서 손해가 꽤 큰 것 같아요. 이래서는 백이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여기서 탄샤오단이 워낙 속기라서 그런지 한 수를 빠뜨렸습니다. 이건 단수를 안 쳤어요. 네, 이건 언제든지 선수고 네. 이러고 이렇게 쳐서 버티면은 그래도 약간 백이 그래도 거의 이겼지만 그래도 좀 긴바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를 하나 깜빡하는 바람에 여기를 나감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친다면은 또서 수상전이 잘 안 돼요. 네, 이쪽 수가 많네요. 끼워 놓는 것이 양단수 때문에 듣질 않아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는데요. 이렇게 잡히고 나서 보니까 중앙 집도 깨졌고 별로 백이 워낙 단단해서 뭐 흙이 따낸 것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는 백승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원성진 구단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죠. 그 원성진 구단이 이제 작년에 삼성화재배에서 그 구리 구단을 상대로 2대1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그 뒤로는 이제 약간의 슬럼프를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통 큰 대회를 우승하고 나면 약간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은 없을까요? 네,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 원성진 구단은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채찍질해서 좀 있으면 아마 입대를 해야 되는데요. 입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세계대회를 우승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중국 기사들은 군대 갈 걱정은 없죠. 네, 그런 면에서 한국 기사들과 한국 기사들이 좀 아쉽죠. 그런 면에서는요. 네. 네, 지금은 뭐 덤도 크고요. 반면으로도 약간 흙이 이겼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후로도 더 진행이 됐지만 원성진 구단 238수 만에 100으로 불계승을 거두면서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 그동안의 그 부진을 겪고 드디어 세계대회에서 다시 재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1회전은 뭐 몸풀기라 보고요. 2회전부터 진정한 승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2회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대구 그 원성진 구단의 그 완승이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까요? 네,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의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2회전 대진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박문효와 최철환, 그리고 구리와 김지석. 원성진 구단은 이제 구링이 선수와 붙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 박정환은 미위팅. 이세돌은 치유진과 대결을 하게 되네요. 네, 박정환 미팅에 한 칼 BC 카드에서 진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잘 만났네요.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2회전 대국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한국 선수들이 그 한국 바둑 팬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2회전에서도 얼마나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돼요. 네, 뭐 우리나라가 랭킹 상위 랭커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원성진 구단을 비롯해서 나머지 한국 선수들이 2회전에서도 중국 기사들의 벽을 넘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첫 전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